안녕하세요. 법무빈 시우에서 국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12년차 변호사 류승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중국시장 철수가 왜 어려운지,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중국시장 철수 방법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사업을 정리하고 법인을 소멸시키는 방법은 한국과 다를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해외에 있는 법인이라는 점 때문에 각종 돌발 변수를 막기 위해서 최대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각 회사의 상황마다 가장 유리할 수 있는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우리 회사에 가장 적합한 방식이 무엇인지 결정을 내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요.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세 가지 방법을 꼽을 수 있습니다. 바로 지분을 양도하는 방법, 청산 절차를 밟는 방법, 그리고 파산 절차를 밟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식을 쉽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집을 한 채 지었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집을 정리하기 위해서 집을 완전히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TV나 냉장고, 침대, 각종 집기들을 때로 둔 채 집과 함께 통째로 제3자에게 판매를 하고 자신은 몸만 빠져나오는 방식을 지분 양도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 집 안에 있는 모든 가전제품이나 집기들을 매각을 하고 집은 완전히 철거한 후에 가전제품 등을 매각한 돈을 가지고 철거비용, 청소비용, 그리고 미납한 세금 등을 모두 갚는 방법. 이 방법이 바로 청산이나 파산 절차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기 등을 모두 판 돈을 가지고 각종 부채나 세금을 모두 상환할 수 있으면 청산 절차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 모두 갚을 수 없고 여전히 부채나 세금 등이 남아있게 된다면 파산 절차 방법을 거쳐야 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분 양도 방식이 가장 간편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회사를 제3자한테 팔고 회사의 주인만 바뀌는 방식인데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청산이나 파산은 회사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분 양도 방식이 시간이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회사를 그대로 둔 채 몸만 빠져나올 수 있다면 회사의 자산이나 직원들을 모두 정리하고 회사의 법인격까지 모두 소멸시켜야 하는 청산이나 파산 절차보다 훨씬 더 유리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아주 치명적인 단점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회사를 매수하겠다는 매수자가 나타나야 된다는 점인데요. 당연히 사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회사를 팔 수가 없겠죠. 철수하려는 중국 현지 법인에 그만큼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매수자가 나타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 설비 라인이 잘 갖춰져 있어서 매수인이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다른 유무형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거나 그게 아니라면 공장 부지가 개발 가치가 있어서 그 땅의 토지 사용권을 누군가 확보하려고 한다거나 하는 등의 가치가 있다면 매수자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철수하려는 중국 현지 법인이 합자 법인이라면 즉 중국 회사와 공업으로 설립한 회사라고 한다면 한국 본사가 자기의 지분을 중국 측에게 모두 넘기고 빠져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중국 현지 동종업계 회사가 공장이나 시장 확장을 위해서 인수를 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해당 공장 부지를 이용해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 민영 개발자나 아니면 중국 현지 정부 또는 국영기업이 인수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중국의 토지 가치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아파트나 상업시설로 개발하기 위해서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땅을 직접 사는 것보다 그 토지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는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 거죠. 중국 현지 법인을 철수하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매수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유리한 조건으로 회사를 매각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많은 매수자를 발굴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분 양도를 하고 싶은데 매수자를 찾지 못했다,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청산이나 파산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파산이 꼭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본사와 중국 현지 법인은 별도의 주체이기 때문에 본사는 주주로서 중국 현지 법인에 대해서 유한 책임만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국 현지 법인의 부채가 많다고 하더라도 본사가 투입한 자본금 이상의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즉 파산 절차를 가게 되면 본사가 중국 현지 법인이 다 갚지 못한 부채나 파산 비용을 모두 책임질 필요는 없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파산이 됐다고 하면 한국 본사나 그룹 전체에 대한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고, 또 파산은 속된 말로 빚잔치니까요. 당사자들에게만 절차 진행을 맡겨두지 않고 법원이 직접 개입해서 파산되는 법인의 자산이나 재고를 처분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아무래도 당사자가 직접 처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가로 처분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당사자들이 직접 컨트롤할 수 없다는 단점 때문에 파산 절차를 꺼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중국 현지법인을 철수할 때 본사가 추가로 자금을 투입해서 중국 현지법인의 부채를 상환을 하고 청산 절차로 중국 현지법인 철수를 마무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청산으로 갈지 아니면 파산 절차로 갈지는 그 해당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판단할 사항입니다. 영상에서 너무 어려운 얘기는 생략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철수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우발적인 변수들이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회사 상황에 맞는 시뮬레이션을 충분히 거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모두 파악하고 회사에게 맞는 지도를 만들어 놓는다면 무사히 철수 업무를 완료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중국 현지법인 철수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